네, 여러분, 이번 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또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수시도 치렀죠. 수고 많았고요. 이번 주차는 이제 9주차입니다. 9주차도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자, 앞으로 추이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죠. 학교에서 공지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수업 뭐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시험 보느라고 수고했고, 자, 이번 주차 9주차 강의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시험 주차 8주차에는 강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7주차에 이어서 내용을 보겠는데, 자, 우리 7주차 마지막에서 했던 내용이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림 4.28에서 수업을 이제 종료를 했었죠. 자, 7주차에 그림 4.28까지 수업이 됐는데,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래왔듯이, 자, 복습을 좀 하고 또 이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습을 좀 할 텐데, 간단히 할 텐데, 뭐 1장부터 할 건 아닌 것 같고, 자, 우리 지금 4장 챕터 하고 있으니까, 자, 4장부터 간단히 복습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이 4장에서 언급했던 내용들 어떤 것이었는지 좀 볼까요? 자, 4장 자, 운동법칙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의? 뉴턴의 운동법칙입니다. 그죠? 뉴턴은 이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이죠. 자,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뉴턴이 운동법칙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 1절에서는 자, 힘에 관한 내용을 먼저 봤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힘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탄성력, 장력, 작용, 반작용력, 뭐 이런 힘도 봤고요. 그리고 장힘이라 그래서 중력, 전기력, 자기력, 뭐 이런 형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뉴턴의 운동법칙을 몇 가지라고 했었나요? 자, 뉴턴의 운동법칙은 자, 세 가지입니다. 자, 1법칙, 2법칙, 그리고 3법칙, 이렇게 세 가지죠. 자, 먼저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었고요. 우리 7주차에서 또 얘기가 됐던 관성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7주차 때 관성의 의미를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제2법칙은 힘이 가속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속도의 법칙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법칙인데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F는 ma. 자, 누구나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이런 방정식이죠. 자, 보통 방정식 법칙이라고 할 때는 이 방정식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법칙 그러면 방정식과 연계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해서 제2법칙은 F는 MA였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제 놀랍게도 무게라는 게 있었죠. 웨이트에 이제 그 W를 이제 무게라고 이런 표시를 이렇게 기호를 쓰는데 무게 역시 힘과 같은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양이고 그래서 무게라는 것은 곧 힘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뉴턴의 제3법칙인데요. 그 전에 이제 그 만유인력 법칙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중력 법칙은 꼭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것인데 중력과 만유인력은 뭐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이 인력이죠. 인력이고 이 청력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자, 세 번째 법칙입니다. 제3법칙. 그래서 자, 운동법칙은 세 가지인데 제3법칙은 무엇이었나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 형태로 제3법칙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뉴턴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이다. 자, 제3법칙 의미에 관해서 우리 앞서 7주차 때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운동법칙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운동법칙은 바로 1법칙, 2법칙, 3법칙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또 배워야 될 힘의 형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있고요. 자, 중력은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gravity라 그러죠. 그래서 그 첨자를 이 G라는 첨자를 써서 이 힘은 어떤 힘이냐? 중력이라는 의미로 이런 표시를 쓰고요. 수직항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르는 힘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다. 면에 수직한 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수직항력이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찰력이 있었죠. 자, 마찰력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마찰력이 있고 정지 마찰력이 있다. 그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마찰력이니까 이것도 역시 힘이죠. 자, 그 다음에 장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힘의 또 다른 형태에 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마지막에 바로 이제 이런 그림을 봤었죠. 그래서 자, 지금 같은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 여기 한 남성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긴다면 자, 여기는 어떤 힘들이 들어 있을까? 자, 이것을 이 그림을 분석한 이런 힘에 분배된 이런 그 화살 표시를 자유물체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봤더니 이렇게 힘들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이렇게 그 줄을 잡아당김으로 이 장력이 작용합니다. 자, 장력이란 이렇게 줄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이 지면을 누르는 힘이 있겠죠. 자, 이게 중력입니다. 그렇죠? 혹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자, 이렇게 무게가 곧 힘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자의 무게가 곧 힘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FG라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를 떠받치는 이 면의 수직으로 이 상자가 지면으로 꺼지지 않게 떠받치는 힘이 있죠. 이것을 수직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의 분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 주에 내용을 간단히 이제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이제 또 어떤 건가 볼까요? 자, 4.6.1절이죠. 제목을 보니까 평형 상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물체가 평형에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평형이 있으면 움직이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은 0이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모든 힘은 0이다. 이것이 평형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모든 방향을 고려한다면, 자, 우선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하자. x, y 방향을 생각한다면 모든 성분에 있어서 이 힘이 평형이라는 것은 모든 성분에 있어서 그 힘이 모두 평형이다. 즉 0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외력의 합우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외력의 합이 0이다. 물체가 어떤 그 정지 상태에 있다는 의미겠죠. 자, 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그 평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지에 있는 신호등이라는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니까 신호등이 이렇게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줄 하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줄에는 장력이 작용하죠. 자, 여기 이 T라는 이 기호가 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힘의 형태인 장력 T라고 이런 표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힘은 이런 형태로 또 힘의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장력이 작용한다. 힘의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 자, 그리고 이 신호등 자체도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F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무게는 곧 뭐라고요? 자, 무게는 곧 힘입니다. 그렇죠? 자, 중력 가속도의 작용으로 무게를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는요, 중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서 몸무게를 재면 60kg이라고 이제 무게를 이제 나왔다. 60kg이다. 이런 몸무게가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달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달은 중력이 6분의 1로 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구보다 달은 훨씬 더 질량이 적게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 역시 6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력 가속도의 작용으로 무게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달에 가면 지구에서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10kg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게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무게는 중력 가속도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곧 힘하고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신호등의 무게를 FG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그 줄에 각도가 있죠. 이것도 이렇게 고려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인, 코사인 함수와 관련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뤘던 간단한 수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장력을 구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 우리 앞에서 그 문제풀이 전략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마지막에 이제 미지수를 대입하고 푼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략이 이렇게 주어진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문제풀이 전략이 어떻게 되냐? 먼저 읽어봐야 된다. 그리고 그려본다. 자유물체도 이런 그림이죠. 그러면 이름을 붙인다. 뭐 장력의 경우에는 T라 이런 기호를 쓰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힘의 분배를 이렇게 화살표로 그림으로써 확연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제2법칙을 적용한다. 자, 뉴턴 제2법칙
앞에서 얘기했죠? F는 MA를 적용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푼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예제가 있네요. 자, 이렇게 경사면에 주어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힘들을 사용합니다. 먼저 이 스케이트가 경사면에 있으므로 이 경사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있겠죠. 자, 좀 크게 키워서 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수직으로 작용하는 수직 항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줄에 작용하는 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썰매의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무게는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각도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조금 문제가 쉬워지겠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힘들을 적당히 연립해서 풀어주면 원하는 장력이나 수직 항력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때 앞에서 얘기했지만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다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다 계산해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여기 보면 자, 지금과 같이 썰매가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그죠? 자, 마찰이 없는 언덕 위에 이제 썰매가 있습니다. 자, 나무에 매여 있으므로 정지 상태겠죠. 그래서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듯이 이제 평형 문제, 자, 평형일 때 조건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평형 상태일 때 4.6.1절에서 평형 상태일 때는 모든 방향으로 합이 0으로 해석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0이 되는 이런 조건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르는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2절 볼까요? 자, 2절은 이제 가속되는 물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이제 나오겠군요. 그래서 뉴턴 제2법칙 다시 한번 뉴턴 제2법칙 F는 MA의 관계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상황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체를 끌게 되면 그렇죠? 자, 물체를 끌게 되면 여기 주어진 상황에 이런 힘이 있고 물체의 무게가 Fg 중력이 작용하고 또한 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고 자, 물체를 끌고 있습니다. 이 F는 MA라는 힘으로 남성이 물체를 끌고 있는 상황을 이제 이용해서 해석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질량을 구하고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가속도는 앞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F는 MA죠. 그러면 가속도는 M분의 F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분의 F를 사용해서 가속도를 구하게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체가 X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여기 첨자 X가 들어갔네요. 자, 여기 보면은 즉 이게 X방향이죠. X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이동거리 또한 운동학식을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속도를 넣고 시간을 넣고 해서 값이 나오는 문제이죠. 자, 그래서 우리 뉴턴 제2법칙이 문제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리막길을 저절로 내려가는 자동차라는 제목인데요. 자,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귀가 주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죠. 자, 경사면에 자동차가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것을 자유물체도로 그려보자 이거죠. 그러면 자동차의 이 경사면에 수직인 수직 항력이 있고요. 또 이 자동차의 무게로 인한 중력이 작용하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각도를 사인 코사인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사인 코사인 값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F는 MA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F는 MA를 적용을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을 풀어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운동학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차가 움직이는 시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차의 속력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운동학식이었죠. 자, 여기에 가속도와 시간을 하면 속도가 나온다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주차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해놨다면 이런 식들이 이제 연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주차 때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또 엘리베이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제 문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풀이 과정은 여러분 그 교재에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같이 그 의미를 해석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이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왼쪽은 올라가고 있고 오른쪽은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 자, 좀 달라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무게가 우리는 더 뭔가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죠. 무게가 좀 증가하는 느낌을 받죠. 가속도가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엘리베이터가 내려갑니다. 그럼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을 받죠. 이건 우리 일상에서 우리 흔한 현상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 몸무게가 좀 가벼워지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자, 이런 것 역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자, F는 MA를 이용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풀이를 교재에서 찬찬히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7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절 두 물체가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두 물체가 연결이 됐을 때는 어떤 상황일까? 자, 이런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차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4.7절 이후에 이제 수업은 2차 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